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8번째 이슈킹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화학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고 그동안 수익률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9월달, 10월달 앞으로 화학주를 통해서 많게는 30%, 적게는 20% 정도 전후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집중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은행연합회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입니다. 권영대 금감 부위원장께서 오늘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은행 인사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금융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중대재해들 논의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미 안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석유화학에 대해서 안건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게 건설업 다음으로 위험한 지금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석유 산업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적자건들 그리고 석유 화학 산업에서 현재 떠돌아다니고 있는 부채가 30조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 30조 원에 넘는 부채 가운데 매년 1조에서 2조 원 정도의 기업들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 방아쇠의 뇌관을 당긴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말했던 평균 연봉이 5년 전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성과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운 직장 중에 하나였던 여천 NC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DL,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 계열사의 비상장 화학회사예요. 대림케미컬이라고 있었습니다. 대림산업과 하나석유화학, 하나그룹의 석유화학에 손잡고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지분을 50대 50으로 투자한 회사입니다. 이 여천 NCC 공장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이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천 NCC 사태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가 은행 주요 인사들을 소집을 해서 5대 기관 주요 은행들을 전국은행들을 회의를 한 석유화학 회사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건설업 이후에 지금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촉발시킨 회사가 바로 여천 NCC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그동안 지난 20년간 배당 금액이 얼마를 배당받아갔느냐? 4조 4천억을 배당받아갔습니다. 1년에 많게는 7천억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고요.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워크아웃에 가야 된다라는 대림산업, 즉 DL 기업의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업계 전체를 한번 뒤집어 놓은 거죠. 그걸 통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석유화학 산업들의 적자 규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여천 NCC가 만약에 워크아웃에 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전체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점유율이 36%입니다. 알짜배기 기업 중에 하나였기도 하고요. 점유율도 높아요. 많은 분들은 대림산업이 이 편한 세상 건설업만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화학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많게는 7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였는데 2022년도에 3,400억의 적자, 그리고 2023년도에 2,400억의 적자, 그리고 2024년도에 또 2,360억의 적자를 내가면서 짜기 재정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자, 잠깐 보신다면은 과거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이런 회사였습니다. 배당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7,400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162%. 즉 자본금이 1,000억이면 1,600억 원을 배당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해서 지난 20년간 얼마를 배당을 했느냐? 총 4조 4천억 원을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대림산업이 이 가운데 2조 2천억, 그리고 한국석유화학이 또 2조 2천억을 배당을 받아갔어요. 이런 회사가 3천억 적자 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누적되기는 했지만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요 석유화학 산업들의 영업 손실액입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롯데케미칼 8,940억, 하나토탈에너지 2천억, 여천 NCC 1,500억. 영업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업손실이니까 여기에서 이자와 세금을 또 내면 이게 이제 2천억대로 불어나는 거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1조 원대를 넘어서는 거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현대케미칼 1,500억, LG화학 1,300억, SK센트릭 600억, 대한유화 599억. 자, 그래서 매년 평균 한 2조 원 정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적자 규모를 안고 있습니다. 즉 대출 부채 규모가 30조 원대에서 어쩌면 건설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2년도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주요 화학업체들은 그전에는 영업이익률이 15%였습니다. 평균 10% 전후였어요. 2004년도에서부터 2020년 전까지. 자, 그런데 갑자기 2020년 전후, 특히 2022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쪽이 이제 석유화학도 발달하고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특히 2차 전지 및 전기차 시장이 발달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 제품들을 중국 시장들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 중국 쪽이 석유화학의 주요 수출 품목인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것이 왜 호재가 되느냐? 어떤 종목이든지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런 SK이노베이션처럼 지난 5년간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죠. 32만 원에서부터 8만 원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올라간 것을 고려해 본다면 마치 2차 전지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2차 전지가 최근 급등했다가 2년간 하락한 것처럼 석유화학 제품은 2020년도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난 5년간 하락했어요. 적자가 이제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가 빠져나간 다음에 LG화학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자가 눈더미처럼 늘어나가면서 100만 원짜리 주가가 18만 원까지 5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이 중간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들썩들썩 일어났죠.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LG화학,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온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45만 원이었던 롯데케미칼. 2020년도 코로나 이후 잠깐 올라갔다가 3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만 1,000원까지 6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5%. 그랬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자, 그런데 정부가 중요한 발표를 사실 그동안 미뤄왔던 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대한민국의 세 번째 주요 수출 품목이 바로 화학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도에 6,9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00조 원 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1,419조 원. 자, 그래서 20% 정도로 1위고요. 자동차가 707억 달러. 이게 707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는 1,400억 원이에요. 10억 달러는 1조 4천억 정도 되고
100억 달러는 14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전체의 10% 자동차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기계, 네 번째가 석유화학 제품, 다섯 번째가 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통틀으면 반도체 및 IT가 1위고요. 자동차 및 기계산업, 즉 자동차 부품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 네, 통틀어서 여기도 약 1000억 달러. 그래서 자동차 다음으로 3위예요. 석유화학이 전체 합치면은. 자, 그런데 이 석유화학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는 1위 국가는 어디냐? 대한민국 전체 수출 다 통틀어서 중국이 19%. 즉 대한민국이 1년에 1000조 원을 수출한다. 그러면 중국이 한 195조 수출하는 겁니다. 미국의 18.8%, 베트남의 8.5%, 홍콩의 5.1%, 대만 5%, 일본. 이쪽은 별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수입해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 두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이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에 14%였는데 지금 중국은 또 30%에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원해가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하는 품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1위에서 어떤 거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19%로 비슷한 것 같지만은 자동차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수출합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1위는 자동차예요.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디에 수출해서 먹고 사느냐? 가장 많이 반도체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하는 국가는 1위가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이고요. 자동차는 1위가 미국입니다. 중국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과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그 다음 미국. 자동차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일반 기계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부품이니까. 그 석유화학 제품은 주로 어디에 수출해서 먹고 사느냐? 중국 쪽에 수출해서 먹고 삽니다. 자, 그래서 합쳐보면 이런 모습이죠. 대한민국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및 IT는 20%, 우리나라가 100조 원을 팔면 20%, 즉 200조 원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거고요. 자동차와 일반 부품이 한 17%에서 18%. 180조, 1000조 원 중에 1000조 원 수출한다면 180조. 석유화학 제품은 한 14.5%, 145조 원 정도를 수출해서 먹고 삽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나라가 별로 그렇게 수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1년에 1278억, 6900억 수출 품목 금액 중에서 2024년도에 1278억을 미국에 수출했어요. 자, 그런데요. 자동차 파트가 가장 많죠. 27%, 347억 달러, 1278억 중에서 미국에 수출한 거. 그래서 27%, 일반 기계 138억 달러. 예. 그리고 그 다음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수출하는 품목 1위는 반도체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미국에 100조 원을 수출을 하면 그 가운데 27조 원은 자동차, 기계 자동차 부품이 10조 원, 반도체는 8조 5천억 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게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수출하는 전체에서 1위는 반도체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은 반도체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4% 정도밖에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럼 다 어디서 먹여 살려주는 거냐? 중국에서 먹여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5대 수출 품목 중에서요. 가장 많은 반도체는 중국이 먹여 살려주고 두 번째로 미국이 먹여 살려줍니다. 자동차는 미국이 먹여 살려줍니다. 일반 기계 미국이 먹여 살려줍니다. 석유화학 제품 중국이 먹여 살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국이 먹여 살려줍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동차 파트는 그동안 우리나라 미국 수출이 늘어나가면서 긍정적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도 이쪽에서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전기자동차 파트를 통해서. 따라서 정체되어 있었어요. 다른 쪽은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서 이 컴퓨터라는 것이 바로 반도체와 IT입니다. 수출 증감한 거예요. 급속도로 증감하죠.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해 가면서 수출이 늘어나가면서 네. 그리고 선박도 마찬가지 17%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43% 늘어나고요. 바이오헬스 13% 늘어나고 무선통신 11%, 디스플레이 0.9%, 가전 0.4%. 반면에 줄어든 게 있습니다. 자동차 살짝 줄어들었어요. 0.1%. 큰 변화 없죠. 석유화학 제품 3.3% 줄어들었습니다. 섬유 4%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기계, 철강, 2차 전지 마이너스 16.5%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2차 전지의 폭락, 수출 금액의 폭락은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즉 65%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중국 회사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1등과 2등 기업만 해도 55% 정도 가까이 돼요. 1등 CATL 36%, BYD 한 18%. 그래서 이 두 개만 해도 사실 55%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YD는 자동차도 직접 만들고 2차 전지도 자기가 만들고 CATL 혼자 36%, 한국, 일본 다 합쳐도 이 CATL 36%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SK온이라는 2차 전지 업체 점유율을 다 합쳐도 CATL 하나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 얘기는 중국이 전 세계 가격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난 4, 5년간 대한민국은 사실은 2차 전지에 돈을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죠. 82%.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돈 벌어갖고 SK온이라는 곳에 포드와 손잡은 배터리 업체. 자, 그리고 롯데는 마찬가지 롯데화학도 롯데에너지솔루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한 다음에 돈 쏟아부었죠.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으로부터 출발한 회사들이 2차 전지로 산업구조가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지난 4, 5년간 투자한 금액이 전부 다 적자로 바뀌었어요. 중국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 2차 전지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가면서 관세를 때려가면서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쪽을 건너서 들어왔던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했던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덕분에 지금 석유화학 회사들이 같이 동반 강세를 보여가면서 우리나라 석유 제품 수출 국가가 지난 2025년 5월까지 누적을 보면 1위 국가가 어디로 바뀌었느냐?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가 누구냐? 중국 자리예요. 근데 중국은 9%대로 떨어졌어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의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9%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대신 미국은 4%였는데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이번 연도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12%,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주 15%, 싱가포르 16%, 필리핀 이런 식으로 석유화학 제품, 우리나라 수출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1위였어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은 중국 쪽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한국의 이 석유화학 제품들은 다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드 이후 중국이 또 우리나라 제품을 별로 써주지 않아가면서. 그래서 그 다변화를 한 게 첫 번째 미국, 호주 이런 나라 쪽으로 이제 계속 이 다각화를 수출 품목을 다각화를 시켜본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미국의 관세 덕분에 한국의 그 과실을 2차 전지와 석유화학 제품이 약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 이 석유화학 산업의 30조 원 누적 적자, 매년 발생하는 2조 원 누적 적자를 이제 한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자신감을 저는 찾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재정 투입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자구 노력으로 4조 원 투자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돌아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들, 저가 제품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재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등유와 경유. 이게 지금 등유와 경유의 2025년도 현재 재고 현황입니다. 2024년도나 혹은 2023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공장 정유업체 가동률은 95%입니다. 미국은. 풀로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바닥이 났어요. 왜 그러느냐?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거, 캐나다에서 수입해오던 거, 멕시코에서 수입해오던 중국산 제품 다 끊겼습니다. 자, 따라서 관세 때문에. 자,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과도한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유예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멕시코나 캐나다나 우회에서 들어오던 제품이 사실 미국이 지금 다 끊은 상태예요. 자, 그럼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돌려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굴뚝주 우선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공장이 풀로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고가 부족해요. 95%까지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석유화학 정유 정제 처리 능력이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제 남아 돈다는 거죠. 근데 미국으로 못 들어가죠. 그렇다고 우회에서 옛날 같았으면 멕시코나 캐나다 쪽으로 우회해서 갔을 텐데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 정유화학 가동률이 90%입니다. 몇 퍼센트 여유가 있느냐? 계속 만들어봐야 적자니까 100% 가동이 안 되고 지금 90%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 한국은 여유가 있죠. 즉 가성비, 미국이 요구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을 맞춰가면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 일본, 한국, 대만이에요. 대만은 근데 반도체 호황 때문에 자기들도 쓰기 어렵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산과 일본산은 또 가격이 비싸요.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품질의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가격 때문에 안 되고 일본은 자기들 쓰기도 부족하고 지금 산업이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점이잖아요, 계속. 자, 그래서 한국이 10% 정도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과 가격이 또 있고 우리나라 공장도 90%밖에 안 돌리고 있어요. 100% 풀로 돌린다면 10% 정도. 맞아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만 어느 정도 금융적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맞아 떨어진다면 한국의 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미국 쪽에서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게 기하급수로 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눈치챈 주식을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부의 자구책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지난 5년간 하락했던 이런 롯데 케미칼이라든가 적자가 누적적이니까 그리고 LG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챈 오너인 SK이노베이션 최태원 회장 과감하게 4조 원 베팅하는 거예요. 구조조정 자구 개선 체계. 자, 이러한 어떤 현상들, 우리 애경산업이라든가 애경산업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 10년간 하락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79,000원에서 12,000원. 오늘 이제 16,000원까지 들썩들썩 거리고 있죠. 자, 그리고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바닥 다지기도 있을 거예요.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죠. 30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 그리고 지금 막 바닥 다지고 있죠. 최근에 또 한번 찍어 누르기가 나와가면서 여기서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가격 매력이 있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때 상당 부분 저는 물꼬가 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 매력이 2차 전지에서 나타났던 30-40% 폭등과 더불어서 석유화학 제품도 정부의 저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0%에서 30%, 많게는 50% 이상의 강력한 반등이 이번 연도 하반기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렇게 싸게 떨어진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모아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2025년도 하반기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선물, 박한샘의 세르킹 3+2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은 69만 원이고요. 1688에 9146으로 ARS를 주시면 69만 원에 5개월간 문자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세르킹 문자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이 VOD 세르킹 세력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 세력이 만들어내는 종목들을 세르킹 앱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문자로도 발송해 드립니다. 앱은 단타형으로 스스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자로 이 종목을 지금 매집해라. 얼마에 매수해라. 몇 % 매수해라. 그런 거를 문자로 드립니다. 자, 그것을 그 교육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추천주 문자를 총 이게 핵심이죠, 사실. 총 5개월 동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에? 69만 원에. 3+3개월 더하기 2개월. 총 5개월. 그리고 세르킹 앱도 여러분들 단타 스스로 종목을 내가 계속 자동으로 발굴해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총 5개월 동안 보내드립니다. 최근에는 OCI 홀딩스. 네. 그리고,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문자가 발송이 됐죠. 그 전에 지난 3개월간, 6개월간은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걸로 50% 100%씩 수익이 꽤 났습니다. 카카오페이 100% 150%. 자, 그런 것은 이제 1차 수익이 한번 다 회수가 됐고요. 지금 눌림목으로 해서 2차 매수를 한번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금 타이밍에는 가을 정도 겨냥해서 바이오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다시 한번 또 지주사들 이러한 종목군들과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재매집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거기서 1모작을 2모작을 한 번 더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방금 보셨던 화학주들 9월 10월부터 또 매집을 한번 해서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1688에 9146. 자, 그런데요. 이게 선착순 딱 100명만 진행합니다. 딱 100명만. 네. 그 점 참고하셔서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물러가고요. 화학주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 이게 신호입니다,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구조조정을 한다니까, 워크아웃 들어간다니까 끝난 것 같지만 원래 주식이든 뭐든 가장 최악적인 신호가 나왔을 때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객장에 회원분들이 손님들이 도끼 들고 나타났을 때가 바닥이다. 증권회사가 지점 폐쇄할 때가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화학주 워크아웃 지금 신청 한 해 만에 할 때 이때 이제 신호탄 구조조정이 사실 시작한 거예요. 옛날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 건설주 구조조정 한다고 했을 때부터 바닥에서 지금 200% 올랐지 않습니까? 화학업종들 특히 2차 전지가 살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덕분에 중국 회사들이 견제가 되고 새로운 미국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